들으시면 되고, 자, 보이시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국민들이요, 선거를 합니다. 자, 선거를 해서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입법부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법 만드는 입법부 선거로, 그 다음에 또 선거예요. 이번에는 5년마다 합니다. 대통령 선거래. 우리나라는 5년이고 미국은 4년이에요. 나라마다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사람이야. 행정부의 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관이나 이렇게 행정부를 리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러면 자,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국회는 국회들, 선거를 또 따로 해서 대통령은 대통령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아,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대통령제구나. 되셨죠? 그래서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따로 뽑아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담당합니다. 나라 살림을 본 행정부. 자, 그럼 의원내각제는 뭐가 다르냐면 그림이 달라요. 자, 바로 영국을 예로 들게요. 영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해요. 역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자, 국민들이 선거해서 국회의원 뽑혔어요. 자, 그럼 끝이에요. 수상 총리를 선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면 A당이 1등이야. A당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요. A당이 1등 먹었어요. 자, 그럼 A당의 대표, A당의 당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로 총리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총리를 수상이라고도 해요. 뭐 영국 수상, 영국 총리 이런 식으로요. 아베 총리가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행정부는 바로 국민들이 직접 뽑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1등 먹은 당이 자, 그 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겠죠. A당이 수상도 되고 장관도 거기 당 사람이 다 되겠죠. 얘랑 국회하고 입법부 행정부는 그럼 뭔가 한 편이네요. 한 편. 그쵸? 자, 여기는 뭔가 따로예요. 따로. 근데 여기는 뭔가 한 편의 느낌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는 결정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로 구분하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가 떨어져 있어요. 따로 선거했으니까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 붙어있죠. 그죠? 얘랑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실까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은 여기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의회만 뽑으면 행정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수상을 뽑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여기서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죠.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뭔가 이렇게 친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단히 친해요. 이게 특징이고 여기는 뭔가 안 친해요. 딱 끊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우리 국회의원과 행정부에는 장관이 있죠. 우리 대통령 밑에 장관이 있는데 자, 여기는 완전 따로예요. 대통령 장관이랑 국회의원이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자, 국회의원이 장관도 해도 돼요. 자, 그것을 의회의원이 장관 겸직 가능하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얘는 친해요.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장관은 장관, 따로. 그래서 여기는 겸직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겸직이 가능하다.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또 굉장히 친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법은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행정부가 야, 이런 법도 좀 회의하면 안 돼? 자, 법률안을 던져요. 법률안을 제안, 이런 법도 좀 만들어봐 하고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는 거. 그걸 법률안 제안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내각 행정부 그런 것도 해요. 아니 이거 법은 얘가 만드는 건데 왜 얘가 이런 법도 회의하라고 막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래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법률안 제안하면 안 되죠. 아니 입법부가 법 만드는 건데 왜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안 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별로 이렇게 간섭을 안 한다면 여기는 뭔가 친해서 여기서 법도 한번 만들어 보지? 장관도 같이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좀 뭔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요. 우리가 어쨌건 입법부와 행정부는 따로따로 다른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은 견제를 하는 방법들이 하나씩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태클을 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태클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입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만약에 자, 법을 만들었어요. 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자, 그러면 그건 보통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이. 자, 그런데 대통령이 그 법을 보고 나 이 법 싫어! 반대할 거야! 이렇게. 자, 대통령이 법을 한번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해요. 서로 아까 뭔가 태클 거는 게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태클 걸 수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한테. 그럼 의회는요. 대통령이 일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르자고 해야 되겠다.
탄핵 소추권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를 국회에서 저 사람 잘라야 돼. 잘랐으면 좋겠어 하고 건의해요. 그것을 탄핵 소추권이라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건의를 해서 나중에 그 이제 재판,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태클 거는 거죠. 한번 태클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 이 법 반대한다 하고 태클 걸고 여기서는 공직자 당신 잘라야 되겠는데 하고 자를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태클 거는 방법이 있더라. 뭔가 이제 하나씩 태클 거는 방법은 있고 서로 여기는 뭐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영국은 그럼 뭔가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래도 얘네들도요 태클 거는 게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씩 있는데 만약에 이 행정부가 일을 잘 못해요. 수상, 총리, 뭐 장관들 일을 잘 못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각 불신임, 우리는 내각 너를 믿지 못하겠다. 내각 불신임권, 그러면 이 내각을 다시 수상 총리를 다시 뽑고 장관을 다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잘못하면 내각 불신임권을 하겠다. 그러면 이 내각 세팅을 싹 다 새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면 의회 해산권,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키겠다. 서로 해산하고 불신임하는 권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용어들이 어렵죠? 네, 처음 들으시면 이거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실 거예요. 핵심은 뭐다? 얘네들은 뭔가 친해요. 그래서 조금 관여를 많이 하고 얘네들은 일을 철저하게 따로 해요. 따로 합니다. 아셨죠? 이게 원래 미국식, 영국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그럼 이제 장단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대통령제부터 장단점. 자, 대통령은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5년, 미국은 4년, 이런 식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싫어도 어쨌건 5년 우리는 쭉 가죠. 보통 웬만하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안정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정되게.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하는 게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5년 동안. 네, 그게 안정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수상은요, 임기가 없어요. 아까 수상 총리 임기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3달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잘라야 되겠다. 잘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해요. 한 10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만약에 금방 바뀐다면 대통령이 이제 한 일을 3개월 했는데 잘린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일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도 5년 무조건 정해놨잖아요. 5년 이렇게 하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건 자, 이런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A당, B당, C당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근데 A당이 60%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B당은 뭐 한 30%, C당은 10%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당이 파워가 제일 세죠. 자, A당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서 그럼 A당이 굉장히 파워가 있고요. 뭐 법을 만들 때도 자, A당이 다 찬성하면 그 법 통과되지 않아요.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A당이 굉장히 이런 당을 다수당이라고 해요. 숫자가 많은 당. 근데 자, 우리는 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C당 사람인 거예요. 자, 대통령은 C당에서 된 거예요. 대통령은 C당입니다. 그러면 자, A당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한테 보내요. 이런 법 좀 발표해봐 그랬는데 자,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나 이 법 반대한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수당이 멋대로 법을 막 만드는 거를 대통령이 계속 태클을 걸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견제를 한다는 거야. 법률안 거부권으로 다수당이 멋대로 법을 만들 때 횡포를 만약에 부린다면 그런 식으로 견제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 이제 단점. 약간 말장난 같은데 자, 대통령이 임기가 있죠. 5년 동안 어쨌거나 하고 싶은 일을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너무 심하게 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면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못하게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우리가 감시를 하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시를 해서 자꾸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자꾸 태클을 국민들이 걸어줘야 독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자, 그 다음에 만약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싸웁니다. 자, 여기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싸움이 났어요. 자, 해결이 잘 안, 누가 이걸 중간에서 중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때는 이제 나라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제 장단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의원 내각제 갈게요. 자, 의원 내각제는 아까 수상 임기가 안정해져 있죠. 자, 그 말은 보세요. 자, 수상이요. 그러면 오래 하고 내가 수상이라면 오래 하고 싶을 텐데요. 금방 잘리고 싶진 않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원해? 그럼 빨리 그걸
해야 진행하고 국민들이 이번에 이거로네 그럼 빨리 하고 그럼 국민들이 저 수상 일 잘하는데 그럼 오래 하는 거죠. 근데 일을 엄청 못해요. 자 그럼 금방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국민들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죠. 빨리빨리 반응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국민 요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 뭔가 책임감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탁탁 추진하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의회하고, 여기 의회가 입법부, 그 다음에 내각이 행정부, 원래 이게 한 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협력을 엄청 잘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당이 아까 1등이면 행정부 사람도 당연히 우리 수상도 A당 사람이니까 한 편 아니 한 표.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착착 잘 진행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 자, 만약에 자, 이 A당이 70%라고 해볼게요. 국회의원도 거의 다 A당인데 그러면 이 70%의 수상 A당 세상이죠. 여기도 A당 여기도 A당 완전 A당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A당 멋대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이렇게 독점을 한다면 너무 이렇게 된다면 완전 횡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번 또 반대로 자 A당이요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B당, C당이 뭐 20%, 25% 막 이래요.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한데 어쨌건 1등은 A당이죠. 그러니까 A당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당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자, B당, C당이 맨날 딴지 거는 거죠. 야, 그거 하지 마. 우리 반대야. 근데 과반수가 안 넘으니까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계속 태클 걸면 못해요.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아까처럼 너무 숫자가 많으면 너무 A당 멋대로인데 또 이번엔 너무 숫자가 과반수가 안 되게 적으니까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자 완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자 이걸 군소정당 난립 강력한 당이 없잖아요. 다 찌질하잖아요. 다 찌질 그래서 자 군소정당이 난립할 때는 안정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요 다 장단점이 있고 다 그래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 뭐가 더 좋은 제도고 나쁜 제도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조금 구분이 어려울 텐데 뭐 그렇게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였어요. 대통령제고요. 지금도 딱 한 번.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대통령제가 아닌 그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제2공화국 시절이에요. 4.19 혁명 터지고 이승만 물러가라 한 다음에 우리가 딱 한 번 의원내각제.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래서 그리고 계속 처음부터 대통령제 계속 이승만 때가 제1공화국이라고 해서 대통령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2공화국이 장면 내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내각, 수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상을 뽑았습니다. 장면 내각이 2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제3공화국, 다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뀌죠. 그때부터는 쭉 대통령제야.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번만 의원내각제가 있었던 거고 자,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제도입니까? 라고 하면 우린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가 기본입니다. 근데 자, 우리도 대통령제를 하지만 대통령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변형시켰어요. 자, 대통령제 미국식이긴 한데 의원내각제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의원내각제 좋은 점은 우리가 써먹어보자. 그래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의 좋은 점은 우리가 좀 갖다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대통령제 없는 거. 자, 우리나라는 원래 대통령 다음으로 넘버 2가 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통령이 없어요. 우리는 넘버 2를 국무총리라고 불러요. 국무총리가 넘버 2예요. 자, 그러면 총리?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부르는 명칭인데 그래서 우리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버 1 대통령, 넘버 2가 부통령 아니고 국무총리. 우리나라에도 총리라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는 대통령제 미국식이면 장관이 국회의원 동시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직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법도 한번 만들어봐 하고 아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죠. 의원내각제. 근데 원래 대통령제는 그러면 안 됐는데 우리는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내각제에서 갖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무위원이면 국무총리나 그 다음에 뭐 장관들이에요. 장관을 임명할 때는 국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 행정부 사람 임명하는데 왜 국회에서 허락을 해주냐 이렇게 뭔가 이거는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의원내각제인데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의원내각제 장점을 조금 따온 게 있더라.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정치를 배워보셨습니다. 자, 정치가 이제 처음이라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형태는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성인 남자가 남자라면 우리 미내 광장에 나와서 자, 회의에 참석해서 중요한 일을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무슨 정치예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죠. 그때부터 민주정치가 있더라. 3번. 자, 2번.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틀린 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주권. 국민이 스스로 통치, 국민자치.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력을 나눴죠. 전제정치는 독재 아니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입헌주의 원리가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정치 기본 원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자,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헌법에 따라 헌자가 들어가잖아요. 헌법할 때 헌자. 헌법에 입각해서 입헌주의 얘기하는 거죠.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자, 4번. 민주선거의 4원칙이 아닌 것은 우리 이제 선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직접선거, 그 다음에 비밀선거, 보통선거가 있는데 우리 현대에 와서 보통선거. 근데 보통선거의 반대가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선거는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 규범은 자, 룰이에요. 룰. 자, 정책을 결정하고 제정된 법률을 집행한다. 최고의 수반은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 대통령이고 각 부별로 장관이 있다. 우리 상권 분립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중에서 입법부는 법 만드는 곳,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이 있죠. 아,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재판하는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민주정치 제도와 원리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라고 했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이념이다. 2번.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주정치 원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딱딱딱 나눴어요. 나눌 분자 권력을 나눴다. 권력 분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2번. 자, 다음 관련된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학교다. 자, 풀뿌리 민주주의다. 자, 주민이 지역의 사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지방자치제도, 지역의 일을 일꾼들한테 맡기는 걸 지방자치제도라고 하고요. 네, 지역의 주민이 이렇게 나왔죠. 주민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제도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9번. 다음과 같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선거공영제, 평등한 선거,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거하잖아요. 그죠? 선거는 정말로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선거. 왜요? 딱 보니까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는구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선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선거의 원칙은 아빠, 저는 왜 선거권이 없어요? 너는 아직 선거법에서 정한 만 19세가 되지 않았잖아. 자, 우리가 연령이 넘어야죠.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선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통선거라고 하죠. 우리가 연령이 넘으면 선거권이 생긴다. 그걸 보통선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를 다뤄보셨습니다. 여러분 꼼꼼한 복습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이팅!